성인 ADHD. 일화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ADHD. 어린 시절에는 그저 덜렁대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남들 다 아는 자기 개발조차 제대로 못하는 의지 박약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결국 마감 직전에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일을 처리합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청소나 정리정돈이 나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당신도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의 한심하다는 눈초리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그 고통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ADHD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내 삶의 꼬인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왜 그토록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ADHD라고 하면 보통 수업 시간에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내가 ADHD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DHD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과잉 행동은 줄어들지만 내면의 산만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증상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인 ADHD의 핵심은 단순히 산만한 것이 아니라 실행 기능의 결함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이 관제탑의 기능이 조금 약하게 작동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체계가 남들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고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연료와 같습니다. ADHD의 뇌는 이 연료가 부족하거나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쉬운 시작이 우리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은 의지로 극복해라고 말하지만 이건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데 엑셀을 밟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게으름과 실행 기능 장애를 구분하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게으름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실행 기능 장애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해야 할 일을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건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전쟁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ADHD 당사자는 내면에서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성인 ADHD는 흔히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지능이 높거나 책임감이 강한 분들은 증상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을 새워 일을 처리하거나 메모장에 집착하며 완벽주의를 연기합니다. 이를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뇌는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빠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인 ADHD의 증상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매번 어기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은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딴 생각에 빠지거나 말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자극적인 음식에 집착하는 행동도 도파민 부족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 사소한 말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다 보면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성인 ADHD는 진단받는 순간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건 당신이 실패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당신의 사용 설명서를 찾는 과정입니다. 안경을 쓰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듯 내 뇌의 특성을 알면 대처 방법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는 부족한 도파민 연료를 채워주어 관제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돕습니다. 상담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는 꼬여버린 습관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동안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다루기 힘든 고성능 엔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엔진이 너무 강력해서 제어 장치가 따라가지 못했을 뿐 당신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나요? 아무도 몰라주는 내면의 싸움을 홀로 견뎌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그동안 정말 잘 버텨왔다고 말해줄 시간입니다. ADHD는 고쳐야 할 고장난 부분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몰입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ADHD를 가진 유명한 예술가나 기업가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산만함은 풍부한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고 당신의 충동성은 추진력의 씨앗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가두고 있던 게으름이라는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세요. 당신은 충분히 유능하고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된 이 사실이 당신의 앞날에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서는 성인 ADHD의 숨겨진 증상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팁들을 나눌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이 여정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스스로를 미워했던 마음을 거두고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고 당신의 뇌는 당신만의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오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화 성인 ADHD의 숨겨진 증상.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거나 관련 없는 인터넷 서핑에 서너 시간을 써버리진 않으시나요? 남들은 엉덩이 힘으로 버틴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의자 좌석이 반대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쓰는 방법이 달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ADHD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면서도 숨기고 싶어하는 3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산만한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진짜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이 왜 그토록 스스로를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지독한 미루기 습관입니다. ADHD의 미루기는 일반적인 게으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할 일을 안 하면서 마음 편하게 쉬기도 하지만 우리는 쉬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할 일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이미 마라톤을 뛰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은 뇌의 보상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ADHD 뇌는 아주 큰 자극이나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감 직전의 공포라는 거대한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뇌가 깨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벼랑 끝에 서서야 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번아웃에 빠집니다. 내가 미루는 이유는 당신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실패할까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심리적 회피입니다.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실행 기능의 장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충동성입니다. 성인의 충동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식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말이나 행동이 먼저 튀어나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화에 끼어들거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내뱉곤 합니다. 말해놓고 나서 아차 싶어 밤잠을 설치며 후회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돈 관리에서도 충동성은 무서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의 도파민 한 방을 위해 내일의 경제적 안정을 담보로 잡는 것이죠. 계획에 없던 일을 갑자기 버리거나 직장을 홧김에 그만두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탐하거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도 뇌의 갈증 때문입니다. 부족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뇌가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감정 기복의 문제입니다. ADHD는 집중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 감정의 파도가 남들보다 훨씬 높게 일렁입니다. 아주 사소한 지적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절 민감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금세 가라앉아 스스로가 다중인격인가 의심한 적은 없나요? 이건 당신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감정 필터가 얇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남들은 털어버리는 일에 며칠을 괴로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증상은 당신이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조절을 못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ADHD의 뇌는 관심 있는 분야에는 무서울 정도로 몰입하는 과몰입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할 때 그 몰입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고장난 스위치를 고쳐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스위치를 고치려 했던 것은 맨손으로 정교한 기계를 수리하려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적절한 도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 스위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름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지 전략은 스위치를 켜는 나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미루기와 충동성과 감정 기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일 뿐입니다. 자신을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마세요.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엔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엔진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숨겨진 증상들을 마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왜 우리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 기능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머릿속을 안고 하루를 버텨낸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예민함과 산만함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세요. 당신의 뇌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달렸으니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화 ADHD는 왜 생길까? 남들은 쉽게 하는 일이 왜 나에게만 죽을 만큼 힘들까요?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시죠?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ADHD의 진짜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왜 자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 안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을 조절하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 관제탑의 에너지가 남들보다 약하게 흐릅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들고 보상을 기대하게 하는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남들의 뇌에는 도파민이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흐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면 뇌가 시동을 걸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부족하거나 너무 빨리 회수해버립니다. 엔진에 기름이 부족하니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건 마치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 없이 멀리 있는 글자를 보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글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집중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뛰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뇌 안에서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하면 뇌의 다른 부위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중할 때 잡념을 담당하는 부위가 꺼집니다. 하지만 ADHD 뇌는 집중해야 할 때도 잡념 회로가 함께 돌아갑니다. 이걸 기본 상태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 스위치가 제대로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의 스위치 조절 능력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ADHD는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강력한 기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ADHD의 유전율은 키나 지능만큼이나 높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ADHD라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결국 당신이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훈육을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예민한 뇌를 선물 받은 것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ADHD가 진화론적으로는 사냥꾼의 뇌였다고 말합니다. 숲에서 사냥할 때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존의 열쇠였던 셈이죠. 다만 현대 사회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농경과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와 조금 맞지 않는 고성능 엔진일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대신 내 뇌가 지금 연료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은 성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부족한 도파민 연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경을 써서 초점을 맞추듯 약을 통해 뇌의 관제탑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이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돕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뇌 기능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루는 습관도 충동적인 행동도 모두 뇌과학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는 뇌라면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작은 보상을 곳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집중이 어려운 뇌라면 자극을 원천 차단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남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달려온 셈입니다. 그 힘든 길을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은 사실 누구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해내는 일들을 당신은 온 힘을 다해 해내왔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한 당신의 뇌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의 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차례입니다. 특별한 뇌를 가진 만큼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화에서 이 특별한 뇌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갈 예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투쟁이 아닌 즐거운 탐험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소중한 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미워했던 자신을 꼭 안아주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인 ADHD 관리 방법.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무게에 짓눌려 보신 적 있나요? 무언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남들은 당연하게 해내는 일상이 왜 나에게만 거대한 숙제처럼 다가올까요? 의지가 부족해서도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를 돕는 전략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은 성인 ADHD의 혼란스러운 일상을 구원해줄 마법 같은 관리법을 나누려 합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시스템을 만드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굳은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방과 머릿속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의지를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ADHD 뇌는 유혹에 매우 취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혹을 이기려 하지 말고 유혹이 보이지 않게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 단 하나만 올려두세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뇌에게 말을 거는 방해꾼과 같습니다. 필기구가 보이면 낙서를 하고 싶고 영양제 통이 보이면 건강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중력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휴대폰은 집중해야 할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두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세요. 알림이 울리지 않더라도 휴대폰이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도파민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뺏어가는 블랙홀입니다.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 위에서 일을 하거나 책상 위에서 밥을 먹지 마세요. 뇌가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오직 일만 한다는 신호를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만의 루틴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ADHD 뇌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핵심은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머처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시계를 활용하세요. 막연하게 1시간 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빨간색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모든 일정은 머릿속에 두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꺼내세요. 화이트보드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오늘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적어두세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뇌는 과부하가 걸려 아예 멈춰버립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단위로 일을 쪼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쓰기라고 적지 말고 자료 조사 1페이지 하기라고 적으세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도파민을 만들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고정된 루틴으로 만드세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물건들의 제자리를 정하고 사용한 후에는 무조건 그 자리에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ADHD에게 정리는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금방 지쳐버립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치료 접근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환경 설계와 루틴이 소프트웨어라면 약물 치료는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약은 당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뇌의 안개를 걷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채워주어 당신이 계획한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안경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듯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물과 함께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내가 왜 일을 미루는지, 어떤 감정에서 충동이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상담을 통해 그동안 쌓인 실패의 경험과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ADHD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루틴을 완벽하게 지키겠지만 어떤 날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무엇이 방해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천연 도파민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10분만 걸어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의 관제탑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도 정제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동안 남들보다 훨씬 까다로운 운영체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써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환경 설계와 루틴 그리고 치료의 힘을 믿어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져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단 1%만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ADHD는 재능이 됩니다. 창의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세상을 놀라게 할 당신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책상 위 물건 하나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가 평온해지고 일상이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애쓴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휴식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